일단 어제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보고 간다 그런다면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에서 요만큼 빠졌어요 어제. 근데 꼬리는 만들었죠. 나스닥도 빠지긴 했는데 꼬리를 만들면서 전 저점 여기까지 지켜주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연방준비은행 제롬 파월 선생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시장의 우려를 종식시킬 만한 인터뷰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 매물이 더 쏟아졌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그래 인상이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나쁜 뉴스긴 하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시장을 누를 만한 이게 그렇게 큰 이슈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오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건데 인정을 우리가 하는 부분은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지수가 작년에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박살이 나고 박살이 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종목들과 많은 지수들이 미친 듯이 올라와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온 장세에 대해서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우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위에서부터 매도 물량이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 현금화 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인이든 간에.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그거 생각했을 때 현금화를 시켜놓고 지금 지수 빠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수 자리 잡고 턴어라운드 시작하게 되면 다시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결국에는 들어올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고 명분을 만들어 놓고 지수가 빠지고 다시 때가 되게 되면 그거를 밑에서 다 저점 매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3월달 개결거리고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횡보 나오고 이 횡보 나오는 구간에서 저점 확인되게 되면 6월달부터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짜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은 어차피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락폭이 다우 지수에 비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우는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얘가 지금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빠진 거예요? 이거 안 빠진 거예요. 다우 지수가 뭐 폭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아직도 여기에 비해서 안 빠진 거예요. 올해 초에 비해서 전혀 안 빠진 겁니다. 오히려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우는 버틴 겁니다. 나스닥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이제 조금 빠진 거예요. 올라간 거에 대한 반납을 빠진 거지 올해 1월 초에 시작했던 장세에 비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볼게요. 이렇게 빠지는 장세가 있고 이렇게 빠지는 장세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작년 코로나19처럼 시장이 빼버리게 되면 타이밍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와요. 이 구간에서 버텨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이 현재 그림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런다면 이때의 시장하고 좀 많이 겹쳐 보이는데 이때가 작년 8월 달이에요. 작년 8월 여름이에요. 여름 구간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고점을 찍었을 때 8월 달 8월 12일이었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날이었거든요. 11월 2일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조정받는 기간이 3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3개월. 자, 우리나라 고점 찍었을 때 1월 11일이고 3월 5일 거의 3개월 구간 다 들어왔죠 지금. 근데 지금의 상승은 이때보다 지금의 하락폭과 변동폭은 이때보다 더 길어질 거예요. 왜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은 코스피 3000을 목표로 하는 시장이거든. 이때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의 시나리오였었다면 지금 구간은 위쪽에 매물대는 없죠. 매물대가 없어요. 왜냐? 3000을 처음 찍었기 때문에 이 3000에 대한 두려움과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점이 여기에서는 3개월 걸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구간 자체는 한 5개월 정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3월달 감사 시즌 다 끝나고 4, 5월달은 폭락장이나 하락장은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횡보장을 예상해요. 버텨주는 구간. 자리 만드는 횡보장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거예요. 아직 국민연금에서 15조 정도 매도 물량 아직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공매도 풀리죠 이제. 4, 5월달까지는 횡보장이나 소폭 하락장 예상하고 이 이슈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6월달부터 다시 시장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전략 자체는 뭐냐?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본인에게 맞게끔 해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1차로 2900 지금 50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 코스피 기준 2950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880 보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 구간 2950과 880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를 매도를 시켜가지고 현금화를 시켜 놓을 겁니다. 현금화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현금화를 시켜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지수야 올라라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라는 거는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계좌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종목아 올라라 뭐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3000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수는 자기 뜻대로 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꺾여서 1차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현금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용재형이 말한 대로 2950을 깨게 되면 또는 코스닥이 880을 깨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어떤 거를 팔겠다라고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VIP 회원분들 계좌들도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자,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할 때 현금화를 시킬 때 뭘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하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에 지금 은행주나 보험주나 생명주나 지주회사 종목들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제가 국채금리 이슈가 나올 때 벌써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죠. 은행주, 보험주, 지주회사주 관련된 종목들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뭐 있어요? 많죠. 흥국화재 있고 현대해상이 있고 KB금융 있고 신한지주 있고 바글바글해요. 그러한 종목들은 시키면 안 되지 현금화를. 왜냐? 얘네들은 금리 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고 앞으로 예상이 돼서 저점에서 잡아놓은 종목들인데 얘네들은 팔지 말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소외 업종들, 전기차가 됐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 있죠. 이미 고점에서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일부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개인별로 포트를 짜가지고 전략을 지금 짜놔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이 뜻대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저는 상승장일 때나 하락장일 때나 무조건 분할 매수는 지키거든요. 근데 작년에 종목에 대한 수익도 많이 받긴 했지만 용재형 상승장일 때 꼭 상승장이면서도 분할 매수 해야 돼? 그냥 분할 매수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해야 된다. 왜? 상승장과 하락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봐서 우리가 상승장이고 하락장인 거 알지 지나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조건 분할 매수 해야 된다. 언제 시장이 우리에게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매매 결산을 이렇게 해놨어요. 2020년부터 1월 1일부로 VIP 수익률 공개 오픈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저께 끝까지 오늘 비나텍 손절한 건 아직 결산 내역이 안 올렸고 이따가 제가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죠. 결산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동안 그래프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손절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이 구간 때 한번 보이시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19 때 전 종목 커트 했었을 때 리스크 관리차 3월달 코스맥스로 받고 2월달 파라텍 손절 나갔고 1월달은 한 종목도 손실 없이 수익 다 냈고요. 12월달 두 종목 손절 나갔고 11월달 0종목 9월달 19종목 손절. 이때는 제가 계좌 리셋 시킨다고 0.23% 뭐 5.7% 다 커트했어요. 작년 지수 빠질 때 8월달 12종목 손실에 두 종목 손절. 이거는 작년 4월달이죠. 작년 4월달 코로나19 시절 때 전 종목 커트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뭐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종목을 현금화 시킬 때는 현금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목들 누적 다 합쳐놓은 게 이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냥 저희 VIP 회원들만 3,000명 4,000명 되는데 이게 구라가 있으면 우리 회사 폭파당하겠죠. 구라 없이 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종목당 수익을 들어가게 되면 최소 15%에서 20%는 종목을 보고 들어가요. 자, 포스코 ICT 보게 되면 포스코 ICT가 어제 9,34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 안 팔았어요. 한 플러스 한 10% 수익이었거든요. 목표 수익률이 플러스 20%예요. 근데 목표 수익률을 도달을 안 해서 안 팔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쭉 빠지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회사로 포스코 ICT를 갖고 있는 우리 VIP 회원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플러스 10%인데 왜 안 파냐? 결국에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내 계좌에 리스크가 없는 이상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포스코 RCT 어제 안 판 게 아니라 이거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좌에 현재 리스크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고작 10% 먹고. 결국엔 포스코 RCT 또 보세요. 시간 지나면 얘 야금야금 다 올라오면서 여기 갭 메우고 정고점 뚫어내면서 또 움직임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야 뭐 시황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께 그냥 팁만 알려드리는 거지, 결국 매매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선택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버틸래, 샀다 팔았다 난 너무 귀찮아 근데 그냥 버틸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하락과 조정을 그냥 차라리 즐기면 되는 거고, 아 단기적인 하락을 좀 난 피하고 싶어,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단기간의 하락이 그림이 제가 아까 정해드렸던 코스피나 코스닥 지지선 나오게 되면 빠지면 현금화 시킬 거 좀 현금화 시키고 다시 저점 잡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제가 사인 또 드리면서 시황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년 365일 주식을 하면서 좋을 때만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는 분할 매수 잘 지키면서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증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가 유튜브 하면서 힌트에 있는 종목들만 솔직히 매매하셨어도 재미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울한 시장이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여러분 테마에 관련된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항상 주식시장은 테마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테마와 종목군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에 어떠한 종목들이 쫙 있고 이 종목이 왜 전기차에 속해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든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황이 너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관계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테마 뭐 이렇게 하면 이낙연 테마 나오잖아요. 중앙에너비스, 페너엔터테인먼트, 모해양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중앙에너비스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차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테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테마를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G 테마다 그러면 5G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오이솔루션은 광송수신 무슨 업체이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전기차 테마 재료는 뭐가 있고 그동안 뉴스는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싹 나와 있고 종목들도 나와 있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무료로 다 뿌릴 겁니다. 아마 3월이나 4월경에 다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만들어지게 되면 데이터 다 정리해서 제가 채워놓고 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테마가 지금 강세이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고 종목들이 있는지 나오게 되니까 만들어 놓으면 아마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로 제가 만들어서 다 오픈을 하고 뿌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서 공부 좀 하세요. 매매하실 때 뭐 이용하셔도 좋고 공부하실 때도 편하고 할 거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버텨보십시오. 좋은 그림 나오지 않겠습니까? 갈게요.